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팍스뉴스와 한국의 진보 매체에서 크게 전하지 않는 북한의 핵시설 보강과 핵물질 생산 증강이 오늘도 미국에서는 탑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미국 정보국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보국은 대통령의 북핵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국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정보 유출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내가 아니면 지금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치른다면서 북한 핵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트윗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핵 파기 타임테이블을 받아와야만 북미 정상회담이 쇼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은 거의 모든 미국 언론이 의미 있는 시행이고 결과는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전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서 얻어지는 시간보다는 빚 없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미국이 형성한 세계 질서가 수정될 수 있는 역사적인 이슈입니다. 나토 분담금은 트럼프 이전 대통령들도 불만했지만 나토 자체가 주한미군 주둔처럼 미국의 이해로 존재해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 콩 수입 주문을 취소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미국은 총격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국가라고 경고합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축구가 가장 인간적인 관심사입니다. 벨기에와 일본전, 멕시코와 브라질전도 장관이었지만 으뜸은 타이의 어린 축구 선수 12명과 코치의 동굴 속 생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UPI가 아주 작은 기사로 보도를 했네요. 한국에서도 지금 과연 북한이 핵무기 관련 장비 생산을 하고 뭔가 핵물질을 더 전보다 많이 만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미국 여러 매체, 디플로맷까지를 포함을 해서 전부 신문, 방송, 라디오가 이제 보도를 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기 제조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것을 보면은 북한과 많은 좋은 대화 잘 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 테스트를 북한이 8개월 동안 하지 않았고 아시아 전체가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익사이링하고 있는데 오로지 페이크 뉴스를 포함한 야당만이 불만을 한다. 미국의 매체도 다 민주당이라고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또 많은 매체에서 받아서 완전히 민주당과 미국의 진보적인 매체를 페이크 뉴스라고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윗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판문점 선언문 같은 데서 이제 적대 행위를 지금부터 당장 중단하기로 하고 스피커 같은 것을 걷어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러한 일이 타임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핵활동을 비즈니스 as usual로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부터 하면 돼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리고 한국의 또 스피커를 다 떼어낸 것은 한국의 보수 가운데서는 북한과 독일과 한국이 축구를 해서 독일을 그렇게 물리치는 장면을 스피커가 설치됐다면 그것을 북한에 다 전했을 텐데 그게 민족이 아니고 뭐냐 이런 불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볼 때도 언제나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렇게 북한은 그런 대남 방송 이런 것들이 한국에 비해서 너무 열등하고 하니까 한국의 대북 방송만 하면은 아주 화들짝 놀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걷어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팍스뉴스는
북한이 새로운 그 핵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거나 더 강화하고 있고 뭔가 새 구조물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루지 않고 잘 돼가고 있다, 잘 돼가고 있다만 하고 한국의 진보 언론,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금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역사적인 그 사명을 강하게 느끼는 매체나 그런 그 매체의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내용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는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앞서 전해드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이것을 이제 그 팍스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그 팍스와 라이벌이고 그렇게 팍스와 대통령이 싫어하는 CNN 방송은 여전히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를 구체적인 것을 합의를 하고 페이퍼에도 명시를 해야지 된다. 물론 페이퍼 이외의 신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신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조약이고 협약이고 페이퍼상의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NN의 그 국무부 출입 기자 전에는 백악관 그 출입을 했어요. 아주 베테랑이죠. 미셸 그 커진스키가 그래야만 뭔가 그 마이크 폼페오 이 그 국무장관이 뭔가를 가지고 와야만 북한이 그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분위기 전합니다. There's also information coming out of the U.S. intelligence component that shows there's not a strong belief that North Korea has any intention of fully denuclearizing.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한다는 그런 어떠한 그 의도도 없다는 게 미국 그 정보국의 지금 그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그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그 대변인을 했던 그 존 컬비 씨, 뭐 안보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죠.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것도 뭐 거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These leaks, very, very top secret information coming out of elements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at's worrisome. It's never a good thing for leaks of this kinds of sensitive material to get out. 이 사람은 정보국이 본인이 이제 정보국과 많이 취재를 해본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굉장히 탑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언론이 살짝 다루거나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지금 더 강화된 핵 활동은 탑 정보인데 이 탑 정보를 정보국에서 흘리는 것은 리킹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지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국에서 이러한 것을 그 리크하는 것은 정보국의 커스터머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러한 그 중요한 경고를 믿지 않는다고 정보국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보국에서는 지금 존 컬비 씨에 따르면 대통령이 북한이 이런 그 핵을 그 파기할 의도가 없다 하는 정보국의 브리핑 같은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보국이 할 수 없이 언론에 이런 내용을 리크해서 흘려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y don't believe the president is taking it seriously enough. I think they think Pompeo is, and Mattis certainly is, but not the president. And I think that's why.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핵 활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은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보국이 이런 것을 언론에 흘려서 폼페오가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But Pompeo could use this as a sense of momentum going into Pyongyang. Now that the information is out there, even though it's not optimal, he can use that to his advantage to show North Korea, hey, look, we know what you're doing, okay? We're watching you closely. We probably know about stuff you don't even think we know about. So 네, 우리가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봐라, 이렇게 다 알고 있다. 우리를 속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타임테이블 같은 것을 이제 받아올 수 있는 명분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밥 메넨데스 뉴저지가 지역구인 상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역시 그 북한의 의도 같은 것을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페이퍼에서 지금부터 당장 모든 핵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핵 물질을 만드는 것, 또 핵 시설을 보강하는 것까지 중단한다
하는 것을 적지 않아 왔습니다. 적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핵화에 완전한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 왜 지금 이런 것을 하냐. 북한으로서도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요. 왜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가. 완전하게 핵을 파기한다는 뜻이 있다면 왜 지금 거기다가 더 돈 쓰고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You 지적합니다. have to question, why does someone do that if they fully intend to denuclearize? So I hope he can actually get both a clear definition that is agreed to as to what denuclearization for us is.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과거 구소련에 대해서 아주 뭐 너무나 유명한 뭐 미국의 그 뭐 속담이 아니고 뭐죠? 아무튼 관용구처럼 돼버린 믿되 확인해라, 베리파이해라 하는데 북한의 케이스에는 믿기 전에 베리파이를 먼저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This is a 합니다. question where you must verify before you even trust,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North Korea goes back on its word. And it's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과 약속했던 것을 과거 그 행정부 대통령과도 약속을 하고 많이 그 깼으니까 미국도 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베네핏을 이미 받아갔다는 것 강조합니다. Kim Jong-un ultimately received was a great benefit. He went from international pariah to being looked like a statesman. 국제적으로 뭐 알렸죠. We ended our military exercises.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시켰죠. Japan, which is unsettling to them. And thirdly, China's already advocating at the UN to end sanctions 세 against North Korea. 번째가 중국이 이미 유엔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약화시켜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뭐 이번에 그 북한에 가서 5일에 가서 6일에 만나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일본에서 자신의 한국과 일본의 카운트파트를 만나서 북한에 갔다 온 것을 브리핑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겠죠. 이때 유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아무튼 해가지고 와야지 된다 And then, 하는 of course, 얘기. the big question is he going to get the remains of the American service members returned while he's there? Because that still hasn't happened. And Axios. 네, 아직까지 그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일어났다고 유해 유골 같은 거 뭐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나중에 조금 수정은 했지만 CNN의 윌 리플리 그 북한 특파원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그 엑세오스가 얘기를 하는 유엔 총회를 즈음해서 이제 김정은이 그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Trump Kim round 2, a summit in New York in September. Could there be a date announced for that? Well, a lot depends on what they can get done in North Korea later. 유엔 총회가 열릴 때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국이 유엔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줘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즈음이면 이제 다른 나라의 뭐 리더들에게 직접적으로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북한이 그 원하는 우리도 좀 살게 해줘야지 뭐 이게 뭐 경제적으로나 안보 보장 같은 것을 받아야지 핵을 포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김정은이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유엔 총회가 열릴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그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은 실무자 측의 미팅이 중요하고 또 실무자보다 더 높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측의 미팅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또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맨날 그 날마다 맨날이래요. 평소에 말할 때 맨날이라고 하거든요. 날마다보다. 날마다가 좀 듣기가 더 좋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럼 나토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GDP의 3.7%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다 같이 우리가 2%까지는 내자 했는데 왜 그게 안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것을 불만을 하는가? 과거 대통령도 불만을 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서 불만하는 게 러시아 푸틴이 원하는 건데 왜 그걸 해주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할리 데이비스는 오늘도 또 대통령 트윗했고요. 그 밖에 미국 기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내일이 독립기념일이네요. 그렇죠? 네, 방송 준비할 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작할 때 잠깐 잊었었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네덜란드 총리가 백악관에 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기자들이 이제 네덜란드하고 미국에 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이것저것을 질문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언제나 이러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던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큰 질문이 뭐 연방 대법관에 관한 것이었고 지금 4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여성도 있고 인디안 아메리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끝내려고 하는데도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WTO도 나오고 나토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분위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Thank you. Thank you. 대통령이 땡큐 하면 이제 그만 끝내자 하는 건데 Over the next, I'll be announcing that on Monday. Monday. 네, 이제 지금 먼데이 한 것은 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을 먼데이에 9일이죠. 7월 9일에 지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명하고 나서 바로 이제 나토 정상회담으로 간다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WTO에 대해서 물어봐요. 중간에 Come on, everybody, let's go 하는 사람이 기자를 일어서게 하는 그 백악관의 스텝이에요. WTO's treated the United States very badly. WTO가 미국을 굉장히 나쁘게 처우를 해서 뭔가를 오랜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는 WTO와 굉장히 손해를 받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뭔가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WTO의 제소에서 미국은 85% 이상 이기고 있고요. 뭐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도 기자들이 가지 않아요. Let's go. Thank you very much. 이때 이제 네덜란드 총리가 웃는 거 들으셨죠?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It is it always like this 하니까 yes. Come on. 무슨 12살 아이들 가자 이만 가 12살도 아니네요 5살짜리 아이에게 가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 열기도 그렇고 그 좀 이렇게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 네덜란드 총리가 하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토에 대해서는 정말 그 나토가 중요한데 이미 그 나토에 미국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독일, 벨기에, 또 노르웨이, 캐나다 그 총리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2014년이었었거든요. 2014년이 어떤 때였냐면 그때가 이제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을 해서 지금 이제 가져버린 그런 때인데 그리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2014년도에 그 나토 그 회원국이 29개국이잖아요. EU가 28개국이고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2024년까지예요. 지금이 2018년인데 그때까지 각 나라의 GDP의 2%를 나토 분담금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서 뭐 한 5개국보다 조금 더 되나요? 뭐 영국 있고 미국 그리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도 에스토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GDP의 2%를 맞췄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자료가 아니니까 루마니아나 라트비아나 아니면 리투아니아 이렇게 소련 러시아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도 곧 맞춘다고 했었는데 미국은 GDP의 3.7이 아니라 3.6%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나토 분담금이라는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굉장히 우리가 더 많이 내야지 된다 하고 불만을 해왔었지만 그런데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2%까지는 하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나토의 이제 그쪽 그 지역에 미군이 뭐 한 3만 5천 명 정도 주둔을 하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아무리 국가가 부강하고 하더라도 군인이라든가 군비 지출 같은 데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 겁니다. 스스로도 제한을 하는 거고요. 미국처럼 막 독일은 굉장히 많이 3.6%씩 낼 수가 없어요. 뭐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미군이 가서 주둔을 해야지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토군을 왜 만들었겠어요. 이게 이제 구소련 때부터 그 냉전 그 이후에 또 그 이후에는 러시아가 되고 하면서 미국이 항상 그 유럽 쪽에는 러시아를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를 의식하니까 다 합쳐서 뭐 캐나다도 들어가고 미국도 들어가고 러시아 주변 국가, 유럽 국가 해서 러시아가 호시탐탐 러시아 쪽에서 볼 때는 서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유럽 쪽에서는 동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그 중간에 끼인 나라는 이렇게 나토군의 이제 그 어떤 보호를 받아서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국가가 이제 그 침략을 받는다던가 하면은 이건 우리 국가가 침략 당한 것과 똑같은 거야 하면서 나토군이 가서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미국이 그 유럽에서의 파워를 지형적으로 머니까요. 바다 넘어서 가고 해야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럽의 그 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캐나다 끼고 해서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토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미군 주둔도 마찬가지로 뭐 예뻐서 독일이 예뻐서 그 미국이 그렇게 그 독일의 미군을 그 주둔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그 독일이 그 군사력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분담금을 내는 게 어찌 보면은 너무 그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그 기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 나토가 나프타처럼 나쁘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항상 돈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른 나라들이 이건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유럽의 국가들은 이처럼 미국이 이제 나토도 만들고 돈도 지원하고 군사적인 지원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을 하는 것을 조금 꺼리고 이제 미국과 손을 잡고 여러 가지를 해왔잖아요. 그 EU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그런데 미국이 자꾸만 이렇게 그 나토를 위협하고 또 G7 국가들도 이거는 그 러시아는 들어와야 돼. 그리고 틀렸어. 당신 틀렸어. 이렇게 각 그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말로써 비난을 하니까 이제는 그 유럽연합에서도요. 나토 그 가입 국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뭐 이상도 이념도 맞지 않고 어떻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유교주의 중국과 유럽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갈 길이 없이 압박을 하면은 우리는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그 유럽의 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나토 정상회의가 11일부터 열리는데 7월 중순에 베이징에서도 중국과 유럽이 회담을 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담에서 유럽이 워싱턴을 버리고 중국과 무역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그 강화하나?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유럽 그 나라별로는 아주 작지만 28개국이 합치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무역 블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그 EU라는 무역 블록이 또 중국과 가나 그 EU에 속한 나라가 나토에 속한 나라 뭐 이런 뭐 WTO에는 당연히 다 속해 있고요 하니까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그 러시아 쪽으로 가깝게 가면서 서방 세계와 오랜 정말 남북 전쟁 때부터 인연을 맺었었던 그런 국가들과도 거리를 두는 것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가장 파워풀하니까 뭐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미국의 좋은가?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고민이 지금 미국으로서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4번째입니까? 행정부가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에 그 관세를 부과를 한 그런 것으로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유럽에서도 관세를 보복 관세를 붙이니까 우린 그럼 메이드 인 USA로 이 비싼 것을 팔 수가 없다 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오늘 우리 행정부가 다른 모tor사이클 회사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와 접촉하고 있다, 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리 데이비슨의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해피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2017년도 판매가 7%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 make sense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할리 데이비스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다. 모tor사이클 한 대당 $2,200나 더 비싸져야지 되니까 비싸지면 품질은 똑같은데 누가 사겠는가? 경쟁이 안 된다 하고 발표한 것은 불과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2017년 판매가 7% 줄어들었다는 것은 make sense 하는 그런 그 트윗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도 강하게 나가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한두 달 전부터 살짝 양보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양보한 것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오늘의 미국을 어떤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그게 구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메릴랜드주의 그 아나폴리스의 신문 캐피털 가제트에서 5명의 뭐 편집인을 포함해서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뭐 저널리스트, 세일스퍼슨 등이 숨졌습니다. 신문사에 악감정을 품은 38살이었던가요? 백인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나폴리스 그 시장이 대통령에게 백악관에 토요일이었어요. 백악관의 그 성조기를 반기로 조기로 개항을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더니 대통령이 노 했거든요. 대통령이 미디어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다 기자들이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 저널리스트들이 숨졌다는 것은 이것은 그 대통령도 백악관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반기로 좀 해줘야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백악관의 의전에 안 맞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그 아나폴리스 시장은 시장 부인은 여보 그렇게 요청하지 말아요. 그거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괜히 이 사람들 이렇게 숨진 것이 정치적으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시장이 민주당인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아요 했는데도 시장은 했고 시는 당연히 반기로 내렸고요. 주 메릴랜드 주지사가 레리 호건 주지사가는 공화당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와이프잖아요. 공화당 주지사는 이번 주 내내 금요일까지 이제 그 언론인들 숨진 사람을 생각을 하자 해서 반기로 하라고 했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새벽에 출근을 해서 준비할 때도 그래서 이제 그 조기 개항하는 것을 안 했다가 그 이후에 바꿨습니다. 바꿔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마 백악관의 그 성조기도 오늘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기로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도 좀 변화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스캔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그 환경청 장관 그 스캇 프리어트는 본인 그 와이프에게 1년에 적어도 $200,000는 벌 수 있는 잡을 찾아라 하고 환경청에 직원 2명에게 어사이먼을 줬대요. 사만타 드레비스라는 전 행정관이었는데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그만뒀어요. 그래서 본인은 노 했다고 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이어된 게 아닌데 또 나중에는 이런 일을 해주면 해준 것으로 또 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로 렌탈 어그리먼트를 깨기를 원했는데 그랬는데 뭐 해줬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워싱턴 DC의 로비스트의 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콘도미니엄을 믿을 수 없는 가격 하룻밤에 $50로 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을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을 깨고 있는가 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이 또 계약을 할 때는 6주일만 하겠다. 하고는 6개월 썼어요. 하루에 $50씩 해서.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환경청장은 아직까지 해고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도 그가 뭐 도덕적으로 뭐 예를 들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건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화나게 할 만하다라던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으로 트윗을 했을 법한데 한 번도 트윗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바마 시절에 만들어 놓은 그 친환경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그 환경 규제 같은 것을 지금 뭐 수백 개를 아마 없앴을 거예요. 수백 개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없애는 일을 너무 잘하는데 왜 그래? 라고 대통령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그 한국에 이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미국에서 지난 주말부터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머니에 관한 신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도했고요. 뭐 CNN도 머니 전부 그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아무튼 조금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중국의 문제, 한국이 지난번에 그 롯데 같은 경우 사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특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관광객이었잖아요. 지금 중국 정부가 관세, 무역전쟁 이런 것이 시작된 뒤 중국 관광객들에게 미국에 가면 너 죽을 수도 있어 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세요? 제가 일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봤더니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한국에서 이제 68시간을 오버타임까지 포함해서 52시간으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거의 미국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제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서 두 번째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한다 했는데 자료 보니까 CNN 보도가 맞네요. 세 번째인데요. 멕시코가 주당 43.4시간, 그 다음이 이제 코스타리카 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한국이거든요. 1년으로 계산을 하면 2257시간. 코스타리카가 얼마인가요? 그거보다 조금 많아요. 2217시간인가요? 그리고 한국이 2024시간. 일 적게 하는 나라는 독일하고 덴마크죠. 그만큼 이제 전문적으로 일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독일 뭐 26시간, 덴마크 27시간. 그러니까 그 덴마크의 총리가 백악관 기자들이 그렇게 그 저돌적으로 물어보는 것 보고 늘 이러냐 하고 웃죠. 뭐 그래도 살 수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작은 회사는 2020년, 2021년 이제 하기로 하고, 직원이 300명 이상 있는 회사들 해서 뭐 안 하면 벌금도 물고 하게 되잖아요. 워낙에 스트레스가 많고 또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출산율도 작고 자살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행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도 인간이 일을 적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이제 중요한 거죠. 방향 자체는 옳고 좋은 방향이라고 이제 모든 그 전문가들이,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부터 하지 않았던가요? 뭐 불 끄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구내 식당이 아주 텅텅 빈 그런 것도 소개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청 주변에 뭐 한 순두부 식당인가 그분 그 운영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정말 식당 문 닫을 판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웃으면 누군가가 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순두부 가게가 시청 직원들이 다 이제 가서 사 먹는 사람이 없다 하면 구내 식당이 아니고 때로는 이제 바깥에서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그 장소를 뭘로 어떻게 바꿔보나, 아이템을,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창조적인 분들은 또 뭔가 또 여러 가지가 맞아서 또 이제 그 나아갈 방향을 찾으시겠죠.
폴듀 대학교의 이제 전문가인 교수가 엘렌 코잭이라는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뭐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피곤하면 생산성이 없으니까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보스가 나가기 전에 퇴근 시간 넘었는데도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실었던 얘기인데 나는 시간 줄이는 거 별로 원치 않는다. 시간이 널널하게 남는 것보다 빚없는 삶, 빚없는 라이프가 훨씬 좋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 100%의 케이스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현재는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연합에 미국에 대항하라 관세 조치에 대해서 라고 열심히 그 옆에서 부추기면서 7월 6일부터 7월 6일로 끝이죠. 미국에 이제 그동안 다 해왔었던 것 이런 것 안 하고 관세를 새로 미국 상품에도 붙이기로 했는데 원래 8월 말까지 지금까지 뭐 114만 톤? 그 정도의 100만, 1000만 원. 모르겠어요. 제가 숫자라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그 톤의 콩이 중국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다 취소했다고 하고요. 오늘 뉴욕타임스 보면은 지금 주미 중국 대사관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신문 등을 통해서 미국에 갈 때는 정말 총 맞을 각오도 하고 가야지 된다. 그리고 길에서 얼마나 절도 같은 것이 많은지 밤에 혼자 나가지 말고 그리고 위험하면은 침착하고 911에 전화를 해라.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연간 미국에서 쓰는 돈이 굉장히 돈이 굉장히 많아요. 2,610억 달러? 그 정도 되니까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데 가기 전부터 이제 미국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도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물론 2016년도에 애리조나에서 중국 학생이 숨졌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리고도 2017년, 2018년 지금까지 왔잖아요. 충분히 중국 정부가 미국에 관광 가서 돈 많이 쓰고 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막 통계를 보여주는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중국에서 총에 맞아 숨질 확률은 100만 명당 1.6명인데 미국에서는 100만 명당 31.2명. 그리고 일본에서는 100만 명당 0.1명 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관세, 무역 전쟁과 연관이 되는 뉴스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11시에 벨기에하고 브라질이 하죠. 브라질이 멕시코에 이겨서 이제 브라질이 우승팀 후보가 됐고 벨기에와 일본은 3대2 그것도 아주 69분부터 3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하기는 더 잘했는데 벨기에가 골 결정력이 있었다. 골 결정력이 실력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역사적인 감정이 있고 일본에는 그러나 언제가 돼야지 이 역사적인 감정, 역사적인 것에 그렇게 느낄 땐 느끼는 것이고 이슈를 분리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축구 가운데 으뜸은 저는 어제 방송 끝나고 봤는데 자연과 사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살에서 16살까지 12명의 축구 소년과 25살의 코치가 몬순이잖아요. 지금 태국이 거기서 동굴에 갔다가 갇혀서 열흘이나 됐는데 이제 어제 다 괜찮은 거예요. 좀 마르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수영들을 못 하는데 다이브를 가르쳐서 나오나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것을 배워서 나와야 된다고도 하고요. 아니면 몇 개월 먹을 음식들을 거기다가 주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우리가 왔다 뒤에 사람들 많이 온다 하니까 땡큐라고 얘기도 하고 태국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호주, 미국 사람들이 다 지금 스페셜리스트들이 도와서 이렇게 찾은 거잖아요. 세월호도 생각했어요. 세월호 처음에 미국이 구조한다 할 때 한국이 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춥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 가능하면 빨리 나왔으면 이런 이 말은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강희신이었습니다.